안녕하세요, 각골의 사원입니다. 자, 오늘은 진짜 바람 장난 아니게 불어. 비도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근데 이놈들 거의 화분떡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날이 안 좋기 때문에 안 했고, 그래도 오늘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봉 들어온 저벌이 세력이 좀 좋죠. 그리고 장수 농약농법에 살아남은 마지막 볼등이 세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비가 조금 내리긴 하는데 화분떡만 오늘 교체해 주는 걸로. 거의 아마 다 먹었을 것이다. 약간 남아 있습니다. 화분떡은 그래도 좀 남아 있죠. 벌 상태도 괜찮고. 오늘은 다른 건 안 하고 화분떡만 교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위로 지금 공기가 올라오면 따뜻한 공기가 비닐에 눌려서 순환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밀랍을 위로 올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공기 창을 만드는 거예요. 자, 요거는 좋은 창고에서 금방 꺼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숙성을 안 했다, 그 얘기 하고 있는 거고요. 어렵게 하지 않고 바로 옆에 그냥 붙여주는 걸로. 나중에 날이 좋은 날 내금하면서 그때 다시 조정해줘도 되니까. 화분떡을 무한정으로 먹을 것 같은데요, 사실상 얘네들이 한순간에 많은 양의 공분을 생산합니다. 그 얘기는 자네들이 끝없이 공군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굉장히 다량의 공군을 생산하고, 그걸로 인해서 더 이상 살아날 곳이 없죠. 그때 약간 주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끝없이 생산할 것 같지만 얘네들도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순간에 다량의 공군을 생산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생산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는 산란할 공간이 없잖아요. 산란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화분떡을 잠깐 주춤합니다. 조금 남아있을 때 넣어주는 게 좋죠. 그래야 끊기는 일이 없으니까.
지금은 남쪽만 있는 게 아니라 북쪽까지 벌들은 점령이 됐어요. 점령이 됐는데 아마 요만큼은 아직도 그대로 밥장일 겁니다. 벌은 늘어난 것 같지만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벌은 다량으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러긴 하는데 노봉들이 죽어나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많아 보일 뿐이죠. 자, 최초의 본포를 깨우고 나면 물이 다량으로 필요합니다. 물이 다량으로 필요하지만 얘네들은 이 안에서 지네들이 열을 내면서 외부 공기와 내부 공기가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서 습이 발생이 돼요. 그 습을 가지고 얘네들 스스로 이제 뿔을 뒤로 파넘기고 산란 공간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물로 인해서 소방을 청소하죠. 그러고 나면 얘네들이 굉장히 다량의 산란을 진행을 합니다. 뭐 처음엔 주먹만큼, 그다음에 손바닥만큼, 그리고 이제 반장 정도 또는 한 장 정도 산란을 하고, 그러면 얘네들이 봉충에서 태어날 때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태어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21일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산란은 나가되 지금 같은 경우는 아주 소량으로 나가는 거죠. 기존에 산란했던 애벌레들이 봉충까지 클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조금 날이 따뜻해지고 조금 더 따뜻해지고 이러면 이제 외측, 산란의 중심에서 외측으로 조금씩 밥을 퍼넘기죠. 밥을 퍼넘기고 그 약간의 산란만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본격적으로 산란하는 건 봉충이 왕창 태어났을 때니까 지금은 그렇게 확산이 크게 되질 않습니다. 조금씩 태어나고 조금씩 산란하고 조금씩 태어나고 조금씩 산란하고 이걸 반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분떡을 뭐 숙성을 시켜서 넣어주면 좋겠죠. 화분떡을 숙성을 시켜서 넣어주면 좋겠지만 별로 그다지 크게 얘네들이 도움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 화분떡을 파서 소방에 저장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죠. 왜? 다음에 얘네들이 태어났을 때 다시 재산란 들어갈 때 바로 쓸 수 있게끔 소방에 저장하는 일을 반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창고에서 갖고 나와서 바로 넣어줘도 얘네들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서서히 열을 데피고 숙성을 시켜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제가 한 3, 4일 정도 후에 화분떡을 다시 넣어주겠습니다 라고 지난 방송에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로 봐서 그 당시에 봉충으로 봐서 얘네들이 금방 태어날 놈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저한테는 3, 4일이 아니라 약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봉충의 상태를 보고 봉충이 어떠한 상태인지, 뭐 아주 우리가 말하는 샛노랗고 깨끗한 그런 봉충 상태인지, 아니면 남색으로 약간 변해가는 그런 상태인지, 또는 아주 남색으로 변했는지, 이 봉충을 보면 아, 내가 다음에 화분떡을 넣을 때는 며칠 정도 시간을 벌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그냥 벌통을 들여다보는 것보다는 안에 알 상태, 알의 형태, 알이 누웠는지 섰는지, 완전히 누웠는지 아니면 45도인지 한 번씩 보시는 것도 좋고, 애벌레 상태, 애벌레가 얼마나 컸는지, 그 다음에 봉충을 볼 때는 봉충의 색깔이 어떤 색인지, 그걸 보면 내가 다음번에 화분떡을 언제쯤 넣어주면 되겠다라는 계산이 나온다는 겁니다. 일단은 이 봉장에 한해서입니다. 이 봉장에 한해서 이 안에 있는 놈들은 거의 비슷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왜? 여기에서 일조량이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다는 얘기죠. 장수 농약농법에 전멸당하고 마지막 살아남은 벌통이나, 장수 농약농법에 전멸당하고 마지막 살아남은 여왕이나, 분봉 들어온 놈이나, 또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원해준 머리나, 다 똑같은 상황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이 봉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 통을 봤을 때 나머지 통을 예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에 비해서는 저쪽 장수 농약농법에 살아남은 현재 화분떡을 넣어준 마지막 벌통보다 분봉 들어온 이놈이 조금 더 많이 먹었죠. 그 이유라는 건 일조량입니다. 햇빛이 제 봉장에서는 봉장을 바라봤을 때 왼쪽부터 차츰 해가 들어와서 오른쪽 끝단에 햇빛이 들어가는 건 오전 10시쯤이나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더 따뜻하다는 얘기죠. 저쪽보다. 장수 농약농법에 살아남은 마지막 벌통보다 분봉 들어온 이 벌통이 있는 위치가 햇빛이 조금 더 많이 들어옵니다. 조금 더 빠르게 들어오고. 그래서 여러분도 화분떡을 무조건 뭐 일주일에 한 번 내검하라고 했다, 첫 화분떡을 놓고 10일 후에 내검을 하라고 했다, 이게 못을 박지 말라는 얘기죠. 내 벌 상태, 내가 압축한 상태, 몇 장으로 압축했는지 이걸 보시고, 그 다음에 내 벌 상태를 보시고, 어느 정도 후에 내가 한 번 더 들여다 봐야겠다. 쉽게 말하면 내가 여왕을 확인하고 뭐 벌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읽었다면,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내 벌은 좋은 상태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면 10일 뒤에 내검을 해도 되죠. 그런데 뭐 여왕을 못 찾았다거나 아니면 벌들이 좀 애매하다거나 그러면 화분떡을 넣어놓고 한 일주일 정도 후에 한번 보시는 게 좋죠. 왜? 여왕이 없을 수도 있고 봉군이 깨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화분떡을 놓고 10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벌을 포기해야 될지 합봉을 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살릴 수 있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는 약 일주일, 봉군 상태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약 일주일이나 일주일 정도의 기준으로 시간을 봐서 벌들을 내검을 해보는 게 좋죠. 화분떡을 넣어줄지 말아야 할지. 자, 한번 내검할 때 여러분의 시간을 아끼는 방법은 하나를 정확하게 내검하는 겁니다. 벌 한 통을 정확하게 내검하면 나머지 벌들은 예측이 가능하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